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이 번식하기에 완벽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이 현기성 세균은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잘 자라는데 기름에 덮인 마늘이 바로 그런 조건을 제공합니다. 식품보호학 저널에 실린 연구는 이러한 과정에서 만든 마늘 오일과 식중독성 보툴리눔 발생 사례를 분석했습니다. 연구 결과 상온에 단 48시간 보관만 해도 독소 생성이 400%나 증가했습니다. 더 무서운 점은 보툴리눔, 독소가 냄새도 없고 맛도 없어 전혀 눈치채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증상은 시야가 흐려지거나 입이 마르는 것부터 시작하지만 곧 몸 전체에 마비가 퍼질 수 있습니다. 즉각적인 의료적 처치가 없으면 호흡마비로 이어져 생명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요? 마늘 오일을 만들고 싶다면 반드시 냉장 보관해야 하며 일주일 안에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가장 안전하고 맛을 살리는 방법은 필요할 때마다 적은 양을 새로 만드는 것입니다. 특히 통마늘을 올리브유에 구워 바로 냉장 보관하면 열이 세균을 죽이고 차가운 온도가 안전을 유지해 줍니다. 단순한 편리함이 생명을 위협하는 실수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실수, 이는 마늘과 당뇨병 약물을 함께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수많은 당뇨 환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입니다. 마늘에는 혈당을 자연스럽게 낮추는 성분이 들어있어 겉으로는 이롭다고 보이지만 당뇨약과 함께 쓰면 오히려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국립당뇨병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제2형 당뇨 환자들이 처방 약물과 함께 마늘 보충제를 꾸준히 섭취했을 때 무려 31%가 저혈당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이들 중 9명은 응급실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위험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마늘 속 활성 성분인 알리신은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고 세포가 포도당을 더 많이 흡수하도록 작용합니다. 이미 메트포르민이나 인슐린 같은 약물을 사용 중인 환자가 마늘을 추가로 많이 섭취하면 그 효과가 겹쳐져 혈당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혼란, 발작, 의식소실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마늘을 완전히 피할 필요는 없다는 점입니다. 중요한 것은 현명하고 신중하게 섭취하는 것입니다. 당뇨병이 있는 경우라면 공복보다는 반드시 식사와 함께 마늘을 먹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흡수가 천천히 이루어져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한쪽 정도의 소량으로 시작해 2주간 혈당 변화를 면밀히 관찰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마늘 섭취에 대해 반드시 담당 의사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의사가 약물 용량을 조정해 안전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마늘은 건강 여정에서 강력한 동반자가 될 수 있지만 올바르게 사용하고 의료진과 함께 조율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실수 3은 공복에 생마늘을 먹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극심한 통증으로 응급실을 찾은 사람들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특히 위궤양, 위염, 염증성 장질환 같은 기존 소화기 질환이 있는 사람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마늘의 강력한 화합물은 약효를 내는 동시에 소화기관을 심하게 자극해 조직을 손상시킵니다. 서울의 한 대학 소화기학 연구에서는 위궤양 환자 89명을 추적 조사했는데 이들이 생마늘을 섭취했을 때 무려 42%가 심한 출혈을 경험했고 18%는 수혈이 필요했습니다. 그 원리는 단순하지만 잔인합니다. 알리신과 다른 화합물은 위산 분비를 급격히 늘리고 동시에 위해 보호 점막을 자극해 손상을 유발합니다. 한 위장 전문의는 환자의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면역력을 높이겠다며 매일 아침 생마늘 3쪽을 먹던 여성이 있었는데 본인은 모르는 사이에 위궤양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날카로운 통증과 함께 피를 토했고 결국 마늘이 궤양 부위를 뚫어 응급수술이 필요했습니다. 이 염증 반응은 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염 환자 역시 비슷한 위험을 겪을 수 있습니다. 생마늘은 염증 반응을 촉발해 몇 주간 지속되는 심각한 악화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크론병이 2년간 안정기에 있던 한 34세 남성은 생마늘을 섭취한 지 5일 만에 장출혈로 입원했습니다. 따라서 해결책은 단순히 마늘을 끊는 것이 아니라 섭취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소화기 질환이 있다면 공복에 절대 생마늘을 먹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음식과 함께 섭취해야 합니다. 특히 우유나 요구르트처럼
알칼리성이 있는 음식과 함께 먹으면 위산을 중화해 위험을 줄여줍니다. 또 다른 방법은 마늘을 살짝 조리해 먹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자극 성분이 60% 줄어들면서 대부분의 효능은 유지됩니다. 보다 온화한 대안으로는 숙성 마늘 추출물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숙성 과정에서 강한 화합물이 부드러운 형태로 변환되기 때문에 소화기 자극 없이 심혈관 건강에 이로운 효과를 제공합니다. 실수 사는 수술 전 마늘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정말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문제로 이어집니다. 마늘은 강력한 천연 혈액 희석제로 작용하기 때문에 수술 전에 섭취하면 출혈을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마늘빵처럼 평범해 보이는 음식이 일상적인 수술을 의료적 비상사태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뉴잉글랜드 의학저널에 발표된 대규모 분석은 수천 건의 수술 사례를 추적하며 과다출혈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전체 사례 중 7%가 수술 전 일주일 동안 마늘을 섭취한 것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특히 하루에 마늘 2쪽 이상을 먹은 환자들의 경우 출혈 시간이 최대 290%까지 증가했습니다. 실제 위험은 다른 요소와의 상호작용에서 더 커집니다. 만약 아스피린이나 어유, 비타민 E를 마늘과 함께 복용하고 있다면 항응고 효과가 배가 됩니다. 실제로 4가지를 모두 복용한 환자가 단순한 치과 시술에서 거의 생명을 잃을 뻔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당시 구강외과 의사는 단순 발치에서 생긴 출혈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의료 지침은 명확하고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모든 수술은 물론이고 치과 치료, 조직 검사, 대장, 내시경 같은 절차를 앞두고 최소 10일 전에는 마늘 섭취를 완전히 중단해야 합니다. 이는 보충제와 마늘이 많이 들어간 음식까지 포함됩니다. 절차가 아무리 사소해 보여도 반드시 의료진에게 마늘 섭취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응급수술을 받게 될 경우에도 최근 마늘을 섭취했음을 즉시 수술팀에 알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혈액제제와 응고인자를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간단한 원칙을 지키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일과 직결됩니다. 실수 오는 대량의 생마늘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천 명을 응급실로 보내는 충격적인 실수이지만 거의 알려지지 않은 문제입니다. 최근 웰빙 열풍 속에서 해독이나 면역력 강화를 이유로 생마늘 한 통을 통째로 먹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심각한 화학적 화상, 위험한 혈액질환, 심지어 장기 손상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 의료센터는 단 2년 동안 마늘 독성으로 진단된 67건의 사례를 보고했습니다. 환자들은 보통 하루에 15쪽에서 30쪽의 생마늘을 먹었는데 많이 먹을수록 더 좋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끔찍했습니다. 23명은 식도에 화학적 화상을 입어 내시경적 치료가 필요했고 11명은 수혈이 필요한 심각한 빈혈에 걸렸습니다. 이 화학 반응은 단순하지만 무섭습니다. 알리신은 소량일 때는 유익하지만 과량 섭취 시 강력한 산화제가 되어 적혈구를 직접 파괴합니다. 혈액학 전문의는 과다 섭취 후 72시간 안에 마늘 유발 용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환자들은 짙은 색소변, 극심한 피로, 위험할 정도로 낮은 혈색소 수치를 보이며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다수의 연구에 따르면 성인의 안전한 상한선은 하루 생마늘 4쪽이며 그것도 반드시 식사와 함께 하루에 나누어 먹어야 합니다. 실제로 건강 효과를 얻으면서도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적정 섭취량은 하루 1~2쪽에 불과합니다. 이보다 많이 먹는 것은 추가적인 이익은 없고 위험만 급격히 높아집니다. 따라서 많이 먹을수록 좋다는 믿음에 절대 속지 마십시오. 마늘의 힘을 존중하고 절제하며 섭취해야 합니다. 실수육은 항응고제와 함께 마늘을 먹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위험한 실수이며 실제로 치명적인 출혈 사례를 일으켰습니다. 와파린, 클로피도그렐, 아픽사반 같은 항응고제나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는 사람이 약용 수준의 마늘을 함께 섭취하면 매우 위험합니다. 의학 문헌에는 이 상호작용으로 인한 사망 사례가 여러 건 보고되어 있습니다. 미국 혈액학 저널에 실린 한 메타 분석은 항응고제와 마늘을 함께 복용한 환자들의 주요 출혈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연구 결과 71명이 뇌출혈을
겪었고 그중 34%가 사망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비극입니다. 문제는 상호작용이 단순히 효과를 더하는 수준이 아니란 점입니다. 마늘은 약물의 작용을 여러 경로에서 증폭시켜 혈액을 예상보다 훨씬 더 묻게 만듭니다. 그래서 소량이라고 해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토론토에서 보고된 한 사례에서는 항응고제를 복용하던 여성이 식당에서 마늘빵을 먹은 뒤 한쪽 눈의 시력을 영구적으로 잃었습니다. 더 무서운 점은 출혈이 뇌, 위, 관절, 근육 등 몸 어디에서든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켜야 할 절대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항응고제를 복용하고 있다면 약용 수준의 마늘 섭취는 절대 금기입니다. 이는 보충제, 생마늘, 농축된 추출물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일반적인 조리에 들어가는 소량은 대체로 안전하지만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갑자기 마늘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약물 대사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피해야 합니다. 유일하게 안전한 방법은 의료진에게 섭취 사실을 투명하게 알리는 것입니다. 만약 항응고제를 복용하면서도 마늘의 효능을 얻고 싶다면 반드시 의사와 함께 혈액응고 수치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철저한 의료 감독이 필요하며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권장되지 않는 위험한 선택입니다. 생명과 건강은 음식보다 훨씬 더 소중하기 때문에 마늘은 다른 안전한 방식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안전을 우선해야 합니다. 이제 두 번째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늘을 가장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앞에서 본 위험한 실수들을 접한 후라면 마늘이 과연 섭취할 가치가 있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 답은 분명히 예스입니다. 단,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할 때만 그렇습니다. 과학은 위험을 피하면서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을 밝혀냈습니다. 핵심은 준비 과정에 있습니다. 마늘을 으깨거나 자르면 알리나아제라는 효소가 작용해 알리신이라는 주요 양리 성분이 생성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으깬 마늘을 조리하거나 섭취하기 전에 반드시 10분간 그대로 두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이 기다림은 알리신 형성을 무려 1900% 증가시켰습니다. 조리의 적정 온도도 중요합니다. 생마늘은 알리신을 최대한 제공하지만 자극이 강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약 60도에서 15분 이내로 가볍게 가열하는 것입니다. 이 온도에서는 알리신의 82%가 보존되면서 소화 자극은 사라집니다. 700명 이상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이 방법이 생마늘과 동일한 심혈관 건강 효과를 주었고 부작용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섭취 시기와 함께 먹는 음식이 효과를 좌우합니다. 마늘은 하루 중 가장 큰 식사 때 섭취하는 것이 이상적이며 올리브유나 아보카도 같은 건강한 지방이 포함된 음식과 함께 먹는 것이 좋습니다. 마늘의 유익한 성분은 지용성이기 때문에 지방과 함께 섭취할 때 흡수율이 45%나 높아집니다. 최적의 하루 섭취량은 신선한 마늘 큰 한 쪽입니다. 이 양은 혈압과 콜레스테롤을 효과적으로 낮추면서도 독성 수준에는 전혀 이르지 않습니다. 간단히 시도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마늘 한 쪽을 으깨 10분간 두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한 큰술과 소금을 약간 섞어 통곡물 빵에 발라 약하게 덮이는 것입니다. 올리브유는 마늘의 흡수를 높여줄 뿐 아니라 위점막을 보호하는 역할도 합니다. 신선한 마늘을 잘 소화하지 못한다면 숙성 마늘 추출물이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숙성 과정에서 강한 성분이 더 부드러운 형태로 전환되어 부작용 없이 효능을 제공합니다. 혹은 발효 과정을 거친 흑마늘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흑마늘은 항산화 성분이 2배로 증가하며 달콤한 맛을 주어 새로운 풍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점은 마늘이 강력한 양리작용을 가진 식품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약처럼 올바르게 사용하면 치유가 되지만 잘못 사용하면 해로울 수 있습니다. 올바르게 활용했을 때 마늘은 자연이 준 가장 이로운 식품 중 하나로 남습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시작하고 그 힘을 존중하며 무엇보다도 자신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마무리 단계입니다. 여러분은 마늘을
잠재적 위험에서 진정한 건강 동반자로 바꾸는 방법을 알게 되셨습니다. 잘못된 보관에서 항응고제와의 상호작용까지 6가지 위험한 실수를 짚어보았고, 동시에 과학적으로 안전하게 준비하고 섭취하는 방법을 통해 심장, 소화기, 전반적 건강에 도움이 되는 길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두려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힘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내리는 작은 선택 하나가 건강과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더 나은 건강으로 가는 길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부엌에서의 작은 변화로 시작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이런 실수를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자신만의 마늘 섭취 습관을 갖고 계신가요? 댓글로 경험과 생각을 나눠주시면 저희가 정말 기쁘게 듣겠습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이 내용을 접할 수 있도록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의 영상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매일 더 건강한 삶을 선택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